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사력 중에 4가지 그 역 중에 요지기와 순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번 시간의 말미에 공부를 한 거죠. 말미에 공부를 해가지고 요지기와 순지기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일부지기와 공자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지기와 공자지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에 결부된 15전공 원리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지 또 선천달정사에 대한 태양정사에 대한 얘기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문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지기는 375도이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 시간에 사력 변화 중에 4가지 역 중에 잠시 뒤로 갔다 오겠습니다. 이 4가지 역 중에 일부지기, 요지기, 순지기, 공자지기, 이 4가지를 사력이라고 하고, 이 4가지가 변화되게 됨으로써 사력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사력 변화의 과정에서 15전공 원리라는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생장성이라고 하는 생성의 변화도 가지고 오게 되고, 또 건지책과 곤지책이 드러나게 되는, 여기에 결부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력 변화에 대해서 결부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이번 시간은 사력 변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18장에 가서 대일언수라든지 무무이수라든지 거기에서 도표를 갖다 놓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역과 윤역과 윤역과 정역이라는 4가지 역이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 생성의 과정에 나타난 내용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따져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사력 변화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통칭해서 윤역이라고 합니다. 윤역이라고 하는데, 자, 요지기는 366도고 순지기는 순임금을 보고 말합니다. 순지기는 365도 4분의 1이라, 그래서 윤역이라고 하는 요지기와 순지기에 대해서만 지난번 시간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일부지기라고 하는 원역과 공자지기라고 하는 정역을 결부시켜야 사력 변화라는 이름으로 다시 설명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역과 윤역, 정역을 보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지기는 375도이니 15를 종공하면, 지금은 원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 해석을 하고 각설에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를 종공하면 정오 부자지기 단기 360일이니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부지기는 저 돌기자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말하는 한 해의 역수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1년의 어떤 기수다. 1년 기수를, 일부는 1년 기수를 375도라고 했다는 겁니다. 375도니 15를 종공하면, 자, 정오 부자지기 단기 360일이니라. 이 얘기는 일부지기는 375도인데 왜 375도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75도에서 하도의 중심수인 식과 오,
물론 이 15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를 종공하면 높이 모셔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종공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귀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로 돌리는 것이 귀체고, 종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모시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종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15를 종공하면 정오부자직이 우리 공자의 1년 기수, 그 말입니다. 공자의 1년 기수 단기 360일이니라 375에서 15를 종공하면 공자직이 360일과 같다는 뜻입니다. 자,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이 360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력변화 원리, 성통의 원리, 자, 또 도학의 연원, 자,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기원까지 결부시킨 도표가 있습니다. 그 도표로 가지고 18장에서 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오늘 필요한 부분만 저 360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설에서 말씀을 갖다가 드려야 됩니다. 각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조금만 우선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자, 일부지기가 일부 선생이 말하는 375도, 이건 정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력에서 얘기를 하는 375도에서 15를 종공하면 10가 5지요. 15를 종공하면은 360이라 이 360이 공자직이 360과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6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자직이 360입니다. 공자직이 360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개사상편 제9장 자 근곤 책수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근곤 책수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라고 하는 건 사상수를 보고 말합니다. 이 태음, 태양, 소음, 소양이죠. 이 사상수에다가 양요는 구로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구로작용을 해서 사에다가 구를 성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36이고 36에서 자 384요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의 64개는 주역은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64개를 통해 가지고 천도를 갖다가 표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피용치길의 길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괴라고 하는 것은 6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36에다가 6을 성하면 216, 이걸 건지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건지책이라고 하고, 이게 건지책입니다. 자, 이것이 건지책이고 정력에서는 이런 취연수라고도 합니다. 물론 정력에서 말하는 이런 취연수의 산출 방법은 또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건지책을 이런 취연수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음은 주역에서 6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4에서 6을 성하면 24가 되고 6효를 갖다가 성하면 144가 되는데 이것이 곤지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216과 144를 합쳐서
자, 합치면 360이 되겠죠. 이 합친 것이 바로 공자직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계사상편 9장에서 단기지일이라고 했습니다. 돌기자를 쓰지 않고 기간기자를 썼습니다. 기간기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 기간기자라고 하는 것이 돌기자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사용이 되는데 엄격하게 해석을 한다면 건지책 216과 권지책 144는 자, 어린애들에게 엄마를 얼마만큼 좋아하냐고 하면 하늘하고 땅만큼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216이고 땅이 144라 천은 둥근 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이 모두 다 이 원에 들어있다라는 의미를 갖다가 1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안에 근본지도의 원리와 이치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주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간기자를 돌기자라고도 쓰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기수가 공자의 1년 기수가 360일이다. 그래서 이 15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도의 중심수 10과 5입니다. 자, 하도의 중심수 10과 5고 또 자, 하도의 중심수 10과 5, 낙서의 중심수 5. 5는 중복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도와 낙서의 중심수를 갖다가 전공시키면 360이 된다. 이 얘기는 여기에 결부된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내용은 일부께서 공자의 학문을 개성했다는 뜻으로 1차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정력을 쓴 일부 선생이 자, 천지지도의 이치와 원리를 설명한 공자의 360을 개성했다는 것은 바로 천지간의 이치와 원리를 설명한 공자의 학문을 일부 선생이 그대로 개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이제 개성을 했기 때문에 이래서 일부지기와 공자지기가 15를 전공시킴으로써 같아졌다. 이 15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와 낙서의 중심입니다.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낙서는 지도를 표상합니다. 천지지도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요, 근원적인 존재 원리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라고 하는 것은 자, 천지지도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다. 자, 그래서 이 천지지도의 근원적인 원리를 주체적 자각입니다. 주체적으로 자각을 함으로써 인간은 도덕적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이것이 어떤 생명정신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천지지도의 주체적인 자각을 통해서 도덕적 자각이 이루어지게 되고 도덕적 자각을 통해 가지고 천지지도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천이 가능하겠죠. 천지지도 하늘과 땅의 이치를 갖다가 공간에서 실천하려고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5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10과 5의 자연수의 뜻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를 높이 모셔가지고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주역에서는 채십용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을 채로 하고 구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10은 쓰지 않으니까 종공했다는 뜻입니다. 높이 모셔서 작용을 하지 않는 수가 바로 10이다. 그래서 중천근계에서 무수길이라 머리를 쓰지 않으면 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역에서 머리라고 하는 이 머리 숫자는 설계편에서 근도를 보고 말합니다. 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되고 근위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지 않기 때문에 10은 쓰지 않고 구를 쓰고 또 채오용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를 근원으로 채로 하고 근원으로 삼고 6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용구, 용육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용구, 용육 원리를 합치면 15가 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작용과 땅의 작용을 합친 것이 식과 오입니다. 하도의 중심수입니다. 그리고 용구의 구와 용유, 하늘의 작용은 구로 작용하고 사람과 땅의 작용은 육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래서 천지작용을 합치면 식과 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뜻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15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수 식과 오라고 단순히 해석하셔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바로 각설에서 건지책과 이런 취연수에 대한 설명 말씀도 드리고 또 사상분체 도수하고 곤지책의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이래서 여기 있는 일부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취연수에다가 사상분체 도수를 합쳐서 375가 나왔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건지책 216과 사상분체도수 159를 합쳐서 375가 이렇게 나왔다. 산출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지책이 이런 취연수고 이런 취연수가 건지책이라고 하는 이유도 살펴봐야 되고 사상분체도수 159에서 그 사상분체도수라는 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곧 배울 육억체이도수, 한극체이도수, 월극체이도수, 일극체이도수를 합친 것을 사상분체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15를 전공시키면 360이 되게 되는 거겠죠. 1차적으로는 요만큼만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지기는 375도이니 15를 전공하면 정오부자지기 단기 361이니라. 그래서 15전공 원리에 의해서 일부지기와 공자지기가 같아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설에서 일부지기는 375도이니 왜 일부지기가 375도냐? 이런 취연수가 216입니다. 이 이런 취연수가 바로 건지책 216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15일은에서 15일은 말미에서 오호라 금일이요. 드디어 이제 금화교육을 갖다가 금화교육에 대한 얘기를 드러내는 것이 오늘인가 그 말이겠죠. 좀 확대 해석을 하자면은. 그래서 63, 72, 81, 63과 72와 81에 대한 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설명 말씀드릴 때 구구법에 의해서 구구법에 의해 가지고 작용의 수에
가장 큰 수가 9입니다. 그래서 구로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구로작용이 이루어져 가지고 칠판 보시겠습니다. 15일은 주역, 정역 1장 전편의 말미에 있었습니다. 이 63이라고 하는 것은 구구원리에 의해서 7963입니다. 7에다가 9를 성한 것이고 72는 8에다가 9를 성한 겁니다. 81은 9에다가 9를 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구구음이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구구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구원리다 또는 구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63, 72, 81을 다 더하면 이것이 216입니다. 이 216이 이런 취연수입니다. 이런 취연수라고 하는 것은 건지책 산출 방법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구로작용을 한다는 거죠. 구로작용을 해가지고 이 216이 바로 이런 취연수고 이런 취연수와 건지책은 216으로 그 수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취연수의 산출 방법이 바로 구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방금 말씀드렸고, 구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216이 건책수 216과 같다. 수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상분체도수 159입니다. 이 159는 무극체이도수, 한극체이도수, 월극체이도수, 일극체이도수 61, 32, 36, 30을 합친 겁니다. 저것을 갖다가 합치니까 159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상분체도수 159에다가 15를 전공시키면 건지책 144와 동일한 수치가 되겠죠. 원리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원리는 15전공 원리로서 그 원리가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사상분체도수 159를 합치면 275가 되고 이 275에서 15를 전공시키면 바로 360 공자지기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공자지기 수치와 같아지고 이것이 같다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선생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천지의 이치와 원리를 다 개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정오부자지기 담기 360일 같이 다 설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을 보고 말하고 부자라는 것은 바로 서성부자입니다. 정력에서 서성이라는 건 공자를 지칭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자의 1년 기수가 360일에 당한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일부지기와 공자지기가 사력변화 원리와 15전공 원리에 의해서 사력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15가 전공됨으로써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화면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같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원역에서 윤역, 윤역에서 윤역, 윤역에서 정역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18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생성의 변화입니다. 생장성의 변화입니다. 원역은 생이고 윤역과 윤역은 장이고 정역은 성이라
생장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겠습니다. 구구법의 원리에다가 생장성을 적용시키면 7963이 생이고 8972가 장이고 9981이 성입니다. 이렇게 결부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부를 갖다가 지어가지고 이런 추연수 건지체, 하늘이 작용하는 수라는 뜻이겠죠. 자, 그것이 바로 216이라는 것이 산출되게 된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지기가 375도에서 366도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자, 360도로 변화되어 가고 또 366도의 요지기에서 365도 4분의 1의 순지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성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우주 역사가 변화되어 간다. 정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역사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정력으로, 자, 360도의 정력으로 바른 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생성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15종공 원리, 이 15종공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도와 도덕적 자각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천지의 어떤 생명정신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5종공 원리에 의해서 375도가 360도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을 설명한 것이 누누이 설명 말씀드렸듯이 사력 변화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력 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15종공 원리에 의해 가지고 자, 어떤 변화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가져오게 되느냐, 망변위삭입니다. 초하루 삭자죠. 자, 15일에 망을이 변해가지고 초하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정사를 통한 선우천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천의 15일 망월이 후천에는 초하루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건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짐작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변위삭을 통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는 달정사의 선우천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달정사의 선우천 변화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고, 가을이 변해서 자, 추변 미춥니다. 봄이 되는 겁니다. 가을이 변해가지고 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 수장의 기간이 생장으로 바뀌고 생장의 기간이 수장으로 바뀌는데, 생장을 저희들이 선우천으로 따지면 선천이지 않습니까? 가을과 겨울은 후천입니다. 이것도 선우천 변화죠. 자, 그래서 가을 추자에 가을이 변해서 봄이 온다. 이것도 계절에다가 비유를 한 선우천 변화 원리입니다.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사실은 저희들이 정력과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면서 15종공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 망일이 변해가지고 사길이 되고 가을이 변해서 봄이 되는 선우천 변화 원리를 갖다가 통해서, 이런 변화의 원리를 통해 가지고
자, 윤달윤자입니다. 윤달이 변해가지고 윤역이 변해서 정역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력변화의 원리요, 이것이 15전공 원리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1차적으로 이번 시간에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전공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천지변화 원리의 주체적 자각, 하늘의 생명정신,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망변이삭의 원리요, 자, 그 추변 위춘의 원리, 선우천 변화죠. 이 선우천 변화 원리를 통해 가지고 윤달이 변해서 윤역이 변해서 정역으로 바뀐다. 자, 화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력 변화의 원리 변화 과정에서 요직이 윤역과 순직이 윤역이 바뀌어 가지고 공자직이 정역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375도에서 15가 전공됨으로써 정역 기수 360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375도에서 15를 빼니까 360이고 그래서 일부지기와 공자지기가 같아졌다. 그 정도의 이해 가지고는 정역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우천 변화 원리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5전공 원리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15전공 원리에 의해서 사력이 변화된다는 것은 생성의 변화요, 생장성의 변화다. 생성의 변화고 생장성의 변화고 어떤 우주의 근본적인 이치와 원리의 변화와도 부분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 윤역이 변해가지고 정역으로 바뀌는, 윤역이 없어진다는 거죠. 윤역이 없어져서 정역에서 언제까지 윤역만 쓰리요? 앞으로는 정역을 쓰게 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1년 기수는 360일이 된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수, 선우천으로 따지면 후천책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천책력에 의해서 후천책력인 360에 의해서 자, 세상은 운행이 된다는 얘기, 시간적 질서가 운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력책 제일 마지막에 360의 후천책력에 대한 24절기를 갖다가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24절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책력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 전부는 정력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묶어서 설명이 된 겁니다만은 정오부자직이 당일이 360이라 그래서 일부직이 375도에서 15 근곤수, 10은 하늘이요 5는 땅입니다. 정력 8쾌도를 보시면 식근천 5건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 정력 8쾌도 도상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많이 정력 8쾌도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식근천 5건지입니다. 식근천 5건지라 15 근곤수다. 이것을 자 간지도수, 육갑 도수로 가지고 설명을 하면 10은 무요, 기십 5토니까 무는 5입니다. 기가 10이죠. 그래서 이 무기 5와 10을 갖다가 전공을 하면
공자지기인 360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역의 계사상편 9장 공자지기 360일 1년지기를 360일로 당하는 그 36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강절 선생이 원의 운세를 갖다가 정할 때 그 기수의 기본을 360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원의 운세에서의 기준이 바로 360이다. 그 360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기수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전개한 것이 바로 자 원의 운세에 대한 겁니다. 360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성급하게 말씀드릴 때는 아닙니다만은 기수변화, 사력변화에서 15가 전공됨으로써 360이 되고 후천책력은 360이다. 또 후천책력 360에 의해서 시간 운행 질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 후천 자 책력 도수가 설명이 되어 있다. 그까지 내용과 지구의 공전 주기가 공전 주기 365일 4분의 1 그것이 360으로 변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점은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 말씀이 드려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 자 1년을 360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소강절 선생이 이제 설명한 내용 중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원의 운세에서 360일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 36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129,600월이고 또 일세로 따지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자 그래서 129,600시간이다. 이래서 이제 이 129,600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뭐 선천은 몇 년, 후천은 몇 년, 정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오부자지기 단비 360일 한꺼번에 다 설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각설 내용을. 그래서 360일에 어는 극대에서 극미에 이르는 모든 순환체의 순환도수를 보고 말을 하는 것이다. 순환도수의 기본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력이라고 하는 것은 도수를 설명한 겁니다. 도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오부자지기 단기 360일이라 순환도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환도수를 설명하고 있고 자 소강절 선생도 논지의 중심이 360일을 기본으로 논거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15종공 원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다가 갖고 있다. 그런 점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을 읽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사력변화 원리와 15종공 원리를 하면서 원역기수 375도와 자 공자지기 360도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한꺼번에 다 설명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공자의 1년지기가 단기 36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5종공 원리에 의해서 360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순환주기와 순환도수가 일치하게 됨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순환주기와 도수가 일치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력변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도수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60일이라고도 하지만 360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원역기수도 375도라고도 하고 자 375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사력변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윤혁이었던 요지기와 순지기에다가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일부지기와 일부지기 원역 375도와 공자지기 360도를 결부시켜서 사력변화 원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력변화 원리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375도 원역에서 15가 전공됨으로써 공자지기 360과 같아지는 이치에 대해서도 설명 말씀을 드리고, 15라는 것이 무엇인가, 15의 개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말씀을 갖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출된 370 원역기수 375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추연수에다가 사상분체도수를 합친 것이다. 이런 추연수라는 것은 216이요 사상분체도수는 159라 합쳐서 375가 되었다. 그래서 공자가 말씀하신 건지책 216과 곤지책 144의 합수 360과 다른 점도 설명 말씀드리고 15전공 원리에 대해서도 같이 결부시켜서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력변화 원리와 15전공 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 또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복습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력변화 원리를 통해서 망변위삭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망변위삭이라는 것은 망일이 변하여 사길이 된다는 뜻이고 달정사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선천달정사와 후천달정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력변화 원리와 15전공 원리와 선천달정사와 후천달정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력변화 원리의 어떤 내용과 15전공 원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래 생각해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